싸다, 비싸다라는 어떤 척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싸다, 비싸다는 시장 가치의 재평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높은 가격에 물건을 구매하는 것을 비싸다고 생각했으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물건을 구매하는 것에 적응을 하는 시기를 거치게 되면 그것은 다시 적정한 가격이라고 본답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들, 주변의 물가들 인플레이션으로 상당히 많이 비싸졌다라는 얘기 많이 하죠. 그렇지만 이것도 어느 시간이 흐르면 적응 기간을 거쳐 적정 가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러한 화폐 가치와 연관이 되는 이 물가라는 것은요, 곧 인플레이션을 얘기하는데 현재 우리의 임금과도 연결이 있습니다. 가격이 비싸다는 물건값은 오르는데 우리의 임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좀 높게 받으신다고 하는 보통의 지표, 1억 원이야, 높다, 낮다 이렇게 평가할 때 말이죠. 1억 원의 연봉 상당히 높은 연봉이죠. 하지만 10년 후에 3%의 물가 수준으로 현가 계산을 했을 때는요, 7,500만 원이라는 가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질 임금으로 봤을 때에는 결국 7,500만 원이고요. 면목 임금으로 봤을 때에는 1억 원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싸다 비싸다는 시장의 제 가치 평가로 봤을 때 부동산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싸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비싸다고 생각할 시점이죠.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많은 원자재들이 상승을 한 상태이지요. 이러한 원자재들은 부동산에 있어서도 건설과 또 연관이 있습니다.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이런 원자재들이 필요하고요. 이런 원자재들은 지금 30% 이상 상승을 한 상태. 그리고 거기에 따라 임금도 어느 정도 상승이 되었습니다. 많은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받는 입장에선 말이죠. 하지만 상승을 했죠. 그에 따른 또 하나, 금리 또한 상승한 상태이고 아직 그렇게 하락해서 적정 가격이 내려갔다라는 낮은 느낌은 나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모두 종합해 봤을 때 원자재 상승, 그리고 두 번째로 임금 상승, 세 번째로 금리 상승, 이렇게 본 세 가지, 이것은 건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입니다. 그럼 결국 가격은 비싸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비싸다라는 시장가치 평가를 하게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떤 적정한 시기, 우리는 지금은 구매를 참고 있다고 하지만 비싸다고 느껴서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구매하게 되고 필요하니까 구매가 시간이 가면서 적응 시기를 거치면 이 또한 적정 가격이 되어버린답니다. 특히나 이렇게 부동산의 가격이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 전체 자산에 있어서 80% 이상을 차지할 만큼 높은 자산의 가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치에 있어서는 전세가라는 부분은 현재의 가치를 말하고 매매가는 어떻게 보면 미래의 가치를 보통 척도로 삼습니다. 부동산은 말이죠. 그래서 물가 상승 지수에 대한 소비자 물가 지수의 척도에 있어서 그 품목은 사실은 부동산 매매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세와 월세만이 소비자 물가 지수의 항목 품목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하지는 않는다는 것.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자산의 가치 품목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만큼 부동산은 자산의 가치로서 자산의 가치 안에 들어가는 품목에는 예금, 적금, 보험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에 있어서 매도, 매수의 거래는 부동산의 자산의 가치의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전월세와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물건의 가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자연스러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화폐의 적정한 현상이기 때문에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단기적인 하락은 있겠으나 미시적인 경제 순환이 아닌 거시적인 경제 순환에 있어서는 결국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